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투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뚫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환율 궤적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받게 하는 건 1,3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과는 달리 다시 엄청난 탄력성을 가지고 시장의 모든 분위기를 좀 깜짝 놀라게 할 만큼 1,400원 추이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율 변동성이 상당 부분 크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반증을 해주고 있죠. 새벽에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선. 결국에 와서는 앞으로 물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 페드 미 연방준비제도의 분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나마 미국 경제 전반을 다시 살리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물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지금 손꼽고 있는 이 페드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역시 미국 기준금리 동결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금리는 절대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결국에 가서는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고금리 시대에 살면서 그 고금리 물고 또 고분양가에 고가의 아파트 딱 걸려있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키워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가 어느 때보다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출을 크게 내지 않았고 또 자기 자산 가치라는 명확한 어떤 기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가의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한 우회로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선까지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엔화, 위안화, 유로화까지도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상황인데 이런 환율 변동성 동조화되는 당연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주택담보대출 금리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금리도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상승폭을 보시면 하단, 상단 모두 다 오름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만 지금 약간 상단 쪽이 내려가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5대 은행은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 높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파이가 확 줄어들었거든. 그렇다면 반대편 금리를 좀 높여서라도 수익이 떨어지는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어차피 대출 규모가 굉장히 우려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 수요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전반적으로 은행의 무분별한 어떤 대출이라는 그런 어떤 비판을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우회로를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대 딱 꽂아놓고 시중은행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자기 소득 기준 오버슈팅해서 대출 받아서는 안 되겠죠. 늘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처럼 자나깨나 대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세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식 부분과 증권 거래세율 상당 부분 좀 이 조정폭이 큰데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어요. 결국에 가선 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대폭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세수는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갈 수가 있겠는데 이 주식시장의 어떤 자본의 유인력 그러니까 자산시장,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매몰되어 있던 이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세제 개편 안에서도 좀 라이트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무거운 느낌마저 들고 있죠. 그리고 금투세 역시도 증권 거래세율에서 현재 0.15에서 0.20으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결국에선 주식시장에서 뭔가 세금 부과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면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이 3,200선, 3,500선, 4,000선까지 가는 이런 추이가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코스피가 3,200선에서 오늘 3,100선으로 지금 내주고 말았는데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지금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금 회전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역행하는 어떤 상황이 오면서 세제 개편안이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들어왔던 자본들이 좀 주춤거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자본시장 좀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어떤 분위기와 뭐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을 뭐 꺼내놓을 정도로 지금 서울 아파트 분위기 8월 1일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조정기, 그러니까 집값의 어떤 떨어지는 파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별히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가 15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다. 반토막 났죠. 물론 뭐 1층이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거래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19일 628 규제 나온 이후에 나온 거래죠. 집주인이 거의 뭐 1층 그 층수인데도 상당히 어느 정도 뭐 핸디캡은 있습니다. 1층이. 근데 이 정도로 뭐 거의 7, 8억에 가까운 가격을 던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강동구 집값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월 19일 거래가 15억에서 10억, 거의 5억 정도 이제 상쇄되고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는데 34평짜리 16층 해당되고 있죠. 결국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 3억 하락은 전혀 의미가 없다. 대신 5억 이상 떨어져 준다면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송파에서도 5억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북구, 비강남권 아닙니까? 비강남권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강남권 하락세에 힘입어서 도리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었는데 66평이 7월 30일에 1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최고가가 18억이었죠. 거의 8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12일 거래가 18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다음 달 7월 30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거래인데 1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14층 거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비강남권도 강남권과 동반해서 함께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엄청난 하락세라는 구간은 그동안 엄청나게 또 열심히 올랐던 구간 아닙니까? 고스란히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구축이 어느 정도 떨어질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8월의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7월에 규제가 터지고 이제 8월 본격적인 어떤 거래장이 서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로 가격이 조정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틈새와 우회로, 그러니까 입 벌리고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력적인 어떤 틈새 단지 또 우회로 단지는 쳐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파 창의혁신구역, 성동구치소 부지, 국토교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양을 할 전망인데, 여기 뭐 공공택지로 최초로 개발하는 어떤 발표를 했다가 인근 주민들 엄청나게 반대했었는데 쏙 들어갔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미리 내지까지 포함하는 아마 이익공용 또 지분적립형 일반 공공분양 형태로 여러 가지 어떤 이 최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1240가구. 굉장히 알짜 입지인데 여기 공공분양으로 나오면 최소한 11억에서 한 14억까지 분양가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6억 딱 잘리는데 대출 규모가. 그렇게 되면 뭐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익공용이나 미리내집이나 지분적립형으로 가게 되면 3, 4억 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1200가구면 일단 일반 공공분양 좀 수위를 좀 낮추고 이런 이익공용 미리내집 지분적립형 파일을 좀 키우면 굉장히 이 요지에서 상당한 어떤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5급역 뭐 굉장히 가깝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정도로 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어떤 단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순위 줍줍,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무순위 줍줍은 3, 4억이 넘는 줍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6억 이하의 단지들 중심으로 보시되, 이거 지금 대출 규제가 터졌기 때문에 3, 4억 정도면 충분히 뭐 10억, 뭐 12억 시세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여기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러니까 서울에서 롯데캐슬 하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이상하리만큼 롯데캐슬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여기 무순이 줍줍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규모가 1163세대. 지난번에 한 세대 계약 취소분이 나왔었죠. 그 당시 분양가가 3억 4천이었어요.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니, 서울 롯데가 지금 이 자체 시가 10억이 넘어가요. 근데 무순이 줍줍이 3억 되면 이건 뭐 거의 세종 수준에 가까운 무순이 줍줍 아닙니까?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달고 있고 비교적 신축입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서 무주택자 또 한해서 무순이 줍줍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금 10억 6천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30평대. 그래서 이런 곳들은 놓치지 말고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지원을 하셔야죠. 왜냐? 3억대 나오니까.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1억 정도, 뭐 좀 더해서 1억 5천 정도, 절반 정도 뭐 가져간다 해도 이게 대출금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5천 받아도 실질적으로 월 나가는 금액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4, 5억대, 6억대, 뭐 10억대 받는 사람들 정말 담이 센 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3억대 가격이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송파에서 나오는 곳하고 또 무순이 줍줍 3억대 무순이, 그것도 서울에서 롯데캐슬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일단 모집 공고 뜨면 빛의 속도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어제 남양주 진접 1블럭과 4블럭이 나왔어요. 여기 왕숙인데 왕숙이 이번에 그냥 정말 이름 그대로 왕창 나왔죠. 왕숙. 근데 여기는 진접입니다. 왕숙하고 진접은 뭐 같은 지역이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두 군데가 나왔어요. 1블럭 공공분양이고 4블럭은 신혼희망타운인데 굉장히 그래도 입지가 풍양역하고 가까운 그런 입지라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1블럭은 920세대, 4블럭은 25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1블럭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단지라서 상당히 좀 내실 있는 구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분양가가 중요하죠. 1블럭은 51제곱이 3억대, 59제곱이 4억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로 치면 지금 서울에서 나온 분양가나 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서 나오는 분양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다. 59제곱이 지금 힐스테이트 매대할래가 11억이 나왔죠. 여기는 4억대입니다. 거의 한 무려 7억 정도 싼 그런 어떤 분양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공공분양단지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A4블럭은 신혼희망 타운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죠. 3억대. 좀 젊은 분들은 여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굳이 뭐 엄청나게 고점 물려가지고 대출 뭐 세상에 모든 대출 땡겨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집값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산시장 거의 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될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발코니 확장비 뭐 굉장히 싸잖아. 그러니까 일반 민간 분양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래도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수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뭐 140%까지 지금 올랐었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뭐 좀 허들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청 자격은 서울, 경기도, 인천에 사시는 모든 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남양주 진접 2구역은 풍양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왕숙에서 나오는 지금 사전청약 단지 본청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도 뭐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남양주 진접 2주구가 풍양역하고 좀 가까운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59A 구성도로 보면 굉장히 뭐 드레스룸도 보이고요. 또 욕실도 욕조가 또 항상 이렇게 공공분양 욕조를 집어넣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그래도 실내 구성도가 좋아 보입니다. 51제곱 역시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9제곱 역시도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3개. 확실히 공공분양이라서 뭐 평면 구성도가 굉장히 그래도 좋다. 59제곱이라도 늘 이 공공분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꼭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구비 역시도 타워형이 아니라 이것도 판상형이죠. 그래서 일단은 공공택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싸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땅값을 물고 들어가서 굉장히 아파트 값이 그리고 평면 구성도가 야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청약 일정은 여기가 A1, A4 공이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8월 28일 발표가 되네요. 일단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원을 하시되 나 뭐 집 살 생각 전혀 없어. 5년에서 10년 정도 딱 버티고 있을 거예요. 스킵하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남양주 진접이 아니에요. 여기는 왕숙 A1 블록 나왔죠. 여기 139세대 모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A2 블록 역시 여기도 신혼희망 타운인데 193세대. 여기도 분양가가 뭐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A1 블록은 일반 공공 분양인데 4억 2천만 원. 일단 5구제곱 진접보다 조금 가격이 살짝 높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5구A가 판상형, 5구B는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2 블록 역시 신혼희망 타운이기 때문에 3억대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고, 뭐 5A 판상형, 46A 판상형으로 나오고 있네요. 뭐 방 개수 차이가 있겠죠. 요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남양주 왕숙도 입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GTX B 노선 들어오면 서울역까지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가능성 높고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뚫리게 되면 강동구, 송파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당 부분 입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여기 8월 6일부터 8일 양일간 진행이 돼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집중은 딱 하루 진행이 되지만, 무순위 집중은 무조건 딱 하루입니다. 근데 공공분양은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 그런 어떤 경향이 많죠.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라고, 또 한 곳 나왔죠. 남양주 왕숙. 헷갈리시면 안 돼. 여기도 공공분양인데 푸르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여기가 아마 남양주 왕숙 중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공공분양 중에 그래도 교통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 1단지, 2단지 여기는 B1 블록, B2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B1 블록은 436세대, B2 블록은 410세대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뭐 9호선 예정돼 있고 GTX B 지나가고, 그죠? 4호선 연장선 또 지나가는 교통호재가 있고, 일단 여기 풍양역이 도보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고 이 단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TX-B가 뚫리게 되면 203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과의 어떤 거리가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서울역까지는 한 23분, 24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어떤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중요하겠죠. 여기 민간 참여 공공분양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데 이유는 평수가 커. 74제곱과 84제곱 30평대입니다. 그러니까 74제곱은 5억 2천, B2 블록은 5억 1천만 원, 84제곱은 6억대. 여기는 좀 아쉽다, 그죠? 6억대. 아무리 여기 좀 가깝다 하더라도 조금 아쉽네, 그죠? 요 가격대로 들어가려면 차라리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구축이 떨어질 거를 좀 바라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해도 좀 손해는 아니다 싶습니다. 일단 청약 조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겠고요. 여기는 사전 청약이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반 공급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정들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내가 집을 좀 꼭 사고 실수요 위주로 내가 좀 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결코 뭐 손해나는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기다리는 와중에 이런 틈새와 우회로는 좀 잘 발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복잡하게 돌아가는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딱 한 방향, 뭔가 자산시장의 거품은 꺼지고 자본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금의 흐름입니다. 대출 규제가 딱 떨어지고 나서 지금 구축뿐만 아니라 신축도 미분양이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고, 아마 구축 조정기는 8월 들어서 거의 분수령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기준 좀 잘 잡으셔서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과 무순위 집집도 함께 틈새와 우회로 노리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앞으로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뻔뻔한 박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